코인이 가진 취약성을 좀 많이 느끼게 만들어주는데, 그런 그 취약성이 좀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그런 부담이 좀 줄일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좀 마련해야 된다. 이 디지털 금융이라고 하는 새로운 물결이 밀려오고 있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다시 옛날처럼 규제 일변도로 나가가지고 기회를 놓치면 이제는 우리가 정말 선진국에 들어가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최근에 그 루나하고 그 테라 사태에서 보듯이 그 입법이 미비된 그런 부분이 참 많다 보니까 투자자 보호가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모습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이 기본법상에서 무조건 규율과 그 질서만이 아니라 지능도 하면서 동시에 규율과 질서도 좀 부과해야 된다.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가지고서 이 기본법을 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내놓고 보니까 얘는 화폐 성질도 있고 증권 성질, 상품 이런 다양한 성질이 있잖아요. 이렇게 성격이 되게 복잡하니까 그것을 하나로 딱 해서 이렇게 정해가지고 규율을 하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각각 나눠서 이제 정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금 세탁에도 쓰일 수 있고, 또 이번에 테라 루나 사태에서 본 것처럼 얘는 그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측면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호한 영역에 두지 말고 좀 밝은 쪽으로 끌어내서 관리를 하자. 기본법이 해야 될 일은 이제 그런 겁니다. 그 법은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고 또 발의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걔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 디지털 자산이 무엇인가 정의가 좀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그게 정의가 되면 그 디지털 자산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또 여러 가지 행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행위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행위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정말 기본이 되는 그 법을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기본법은 디지털 자산을 앞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아주 기본을 정하는 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장에 관련된 부분, 어떻게 상장을 시킬 거냐, 또 폐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공시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또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부분, 그 다음에 자율 규제 부분, 협회 부분, 뭐 집어넣을 게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법상에 다양한 조항들을 집어넣어서 예방도 하면서 시장도 발전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잘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법을 만들 적에는 법이 없으면 제일 좋은데, 법이 없으면 사람들이 마음 놓고 그걸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음 놓고 활용을 하라고 그랬더니 꼭 나쁜 목적으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투자자 보호,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산업진흥, 그 두 가지거든요. 그 업계에 계신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두려워하는 것이 금융상품으로 정의되는 겁니다. 금융상품으로 돼버리면 자본시장법에 규율을 받아서 굉장히 엄격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법에서는 이 자산을 실물과 금융의 중간 정도 되는 부분으로 규율을 하고, 거기에서 지능과 규율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고요. 그래서 질서가 너무 없어도 문제고, 또 너무 또 과도한 규제를 하면 또 시장 자체가 미축이 되니까 문제고. 하지만 질서와 규율과 투자자 보호가 있어야 이 시장이 오래갑니다. 만일 그런 질서나 규율, 투자자 보호가 없으면 처음에는 굉장히 자유롭게 되는 것처럼 보여도 점점 투자자가 떨어져 나갑니다. 이 부분을 업계에 계신 분들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능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을 하면서 질서를 잘 잡으면서 지능을 하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목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게 뭐냐면, 내가 이러이러한 코인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줄 테니까 여러분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나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 내가 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코인을 만들어서 드릴게요. 해서
그걸 이제 ICO라고 그랬는데, 또 이제 그 IO라고 하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한국에서는 업비트나 빗썸 같은 거래소에다 이제 올려서 파는 거거든요. 그 지금은 이제 그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보니까 그 처음에 코인을 발행을 하는 회사들이 싱가포르에 회사를 만들고 발행을 해서 우리나라로 가져 들어오는 형식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불필요하게 싱가포르에 국부가 유출이 되는 거죠. 거기다 돈도 내야 되고 유지도 해야 되고. 우리나라 내부에서 코인이 발행이 되도록 하죠. 이니셜 코인 오퍼링인데요. 그래서 그거 가능하게 만들면 우리나라 내부에서 상장 심사도 하게 되고 코인 평가사도 생기고 다양한 비즈니스가 생기거든요. 이제 국정과제에서는 그냥 발행을 좀 남발이 될까봐 좀 문제가 있으니 꼭 그 거래소를 통해서 상장을 시키도록 하자. 그래서 ICO의 그 부분적 집합으로 IEO, Exchange Offering입니다. 이니셜. 그래서 코인 거래소를 통해서 상장이 되도록 하는 제한적 그런 ICO, 그거를 지금 국정과제에 넣어놓고 있고, 그 부분이 좀 잘 정리가 되면 앞으로 이제 코인 발행도 국내에서 가능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일단 뭐 그 네거티브 규제를 이제 적용을 했다고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한국이 이제는 새로운 산업의 육성에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측면이 있어서 굉장히 바람직한 거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그 법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피해를 봤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피해를 앞으로 이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한국 사람들도 마음 놓고 이제 그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 해외 기업들도 한국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그런 나라들이 들어오게 되면 기회가 이제 많이 생긴다고 보는 거죠. 기본법 제정에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현재 13개 법 제정안 혹은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 안들이 모두 조금씩 부족한 면도 있고, 그래서 정부도 안을 좀 만들어 가지고 정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완벽한 형태는 아닐지라도 완벽에 가깝게 기본법을 제정을 해야 되니까 시간은 좀 꽤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새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가지고 여러 가지 미비된 점이 없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